7월 18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대법원장 자문기구인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가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법원 행정처를 폐지하자는 내용의 건의문을 올렸습니다. 법원 조직법을 개정해 사법행정에 관한 총괄기구로 사법행정회의를 새로 만들자는 내용입니다. 사법발전위원회 건의문을 장한지 기자가 단독 입수했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가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전달한 법원 행정처 개편 방안에 관한 건의문입니다. 재판 지원 중심의 법원 행정처 구현이라는 제목이 눈에 띕니다. 건의문은 크게 사법행정회의 신설과 법관인사기구 개편, 사법행정기구로 법원 행정처를 대신할 법원 사무처 설치 등 5가지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의문은 먼저 법원 조직법을 개정해 사법행정에 관한 총괄기구로 가칭 사법행정회의를 설치하자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신설되는 사법행정회의엔 대법원 규칙 재개정 건의, 예산 요구서, 예비금 지출안과 결산 보고서의 검토, 판사의 보직에 관한 기본 원칙 승인 및 인사안 확정, 나아가 사법행정에 관한 중요한 사항 등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판사 인사를 포함한 사법행정 전반을 사법행정회의가 담당하도록 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사법행정회의 의장은 대법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대법원장이 임명하되 적정한 수의 외부 인사 참여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법관위원 중 일정 수는 전국 법원장 회의와 전국 법관대표회의에 추천을 받도록 해 대법원장의 영향력을 제한했습니다. 법관 보직 인사 등과 관련해서는 법관 인사운영위원회를 설치해 심의하도록 했습니다. 건의문은 그러면서 대법원을 운영하는 조직과 사법행정을 담당하는 법원 행정처 조직을 인적, 물적, 장소적으로 완전히 분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법원 조직법을 개정해 대법원에 사무국을 두는 방안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현행 법원 행정처는 폐지하고 사법행정 집행기구로 법원 사무처를 설치하는 쪽으로 사발이는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신설되는 법원 사무처 구성은 상근 법관을 두지 않고 해당 업무는 전문 인력이 담당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판사들이 대법원장 눈치를 볼 여지를 아예 차단해 사법행정 집행에 대법원장의 영향력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사법발전위원회 건의문은 큰 틀에서 안호영 의원이 대표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궤를 같이 합니다. 건의한 내용이 대체적으로는 방향상으로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상당히 사법행정권 남용에 관한 걱정을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고 대체로 방향은 맞다. 법원 외부 인사에 법원 행정 참여 길을 열어놨다는 점에서 대한변협도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 사법행정에 그 외부 인사들이 좀 참여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예를 들어서 변호사 단체 같은 경우는 법관 평가도 하고 있고 그래서 변호사 단체가 좀 더 객관적인 건설적인 의견을 낼 수 있겠다. 공을 넘겨받은 대법원은 일단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기획은 아직 잡혀 있지 않고요. 이제 사업발전위에서 건의한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또 이제 어떤 검토를 또 할 겁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 5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 조사로 불거진 판사 사생활 사찰 및 재판 거래 의혹 등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하며 법원 행정처 개혁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법원 행정처 존치를 전제로 한 대대적인 개혁이냐, 아예 법원 행정처를 폐지하고 법원 개혁의 판을 새로 짜느냐, 김명수 대법원장의 결단이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댓글을 포함해 드루킹 일당의 활동 전반에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도모 변호사에 대해 특검이 오늘 오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특검 발족 22일 만에 첫 구속영장 청구입니다. 오후엔 드루킹 김동원 씨를 이틀 연속 소환해 노회찬 정의당 의원과 관련된 의혹을 강도 높게 추궁했습니다. 드루킹 소환 현장을 신세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틀 연속 특검에 불려나온 드루킹 김동원 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 없이 빠르게 들어갔습니다. 특검팀은 김 씨를 불러 댓글 조작 관련 내용 외에도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에게 정치 자금을 전달한 경위 등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관련해서 특검은 오늘 오전 노회찬 의원에게 불법 정치 자금 5천만 원을 전달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경공모 회원 도모 변호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노회찬 의원과 경기고동창인 도 변호사는 경찰 수사 당시 드루킹 변호인으로 5천만 원 전달에 실패한 것처럼 증거를 위조해 무혐의를 받아내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특검은 어제 새벽 소환조사 도중 도 변호사를 긴급 체포해 오늘 오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도 변호사는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고 노회찬 의원도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소환조사를 포함해 어떤 식으로든 노회찬 의원에 대한 직접 조사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아까 특정 정치인에 대한 그 진술은 아직 받아보지 않은 상태입니다.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드루킹 김동원 씨에 대한 댓글 여론조작 혐의 선고 공판이 오늘 25일로 잡힌 가운데 특검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김 씨를 추가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도 변호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이르면 내일 중 이뤄질 전망인 가운데 영장심사 결과에 따라 특정 정치인을 겨냥한 불법자금 수사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신세아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CJ 이미경 부회장의 퇴진을 압박한 혐의를 받는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법정 구속을 면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일개 사기업 부회장인 이미경 부회장을 왜 콕 집어서 사퇴를 압박했던 걸까요? 김정래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고법이 오늘 CJ 이미경 부회장의 경영 일선 퇴진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 대해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양형 조건을 1심과 달리 평가할 만한 사정 변경이 없다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조원동 전 수석은 2013년 7월 대통령의 뜻이라며 CJ 측에 이미경 부회장의 퇴진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 전 수석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했을 뿐이며 강요의 고의가 없었다고 항변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상관의 명령을 따랐다고 해서 위법성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며 CJ 측의 수사 가능성을 언급하며 해악을 고지한 이상 강요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미경 부회장은 CJ 계열 케이블 채널인 TVN이 2012년 방송한 정치 풍자 코미디 여의도 텔레토비에서 당시 박근혜 후보를 우스꽝스럽게 희화해 묘사한 점, 2012년 대선을 앞두고 개봉한 광해나 2013년 고 노무현 대통령을 소재로 한 영화 변호인 등을 제작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미운 털이 박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미경 부회장은 결국 2014년 10월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미국으로 갔고 CJ는 명량, 국지시장 같은 애국심을 강조하는 영화들을 제작했습니다. 조 전 수석은 항소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이번 사안의 책임을 박 전 대통령에게 돌리며 징역형을 피했습니다. 그러나 창조 경제를 외치며 경제 살리기에 앞장서겠다고 국민과 약속했던 박 전 대통령이 오히려 과거 비민주 정권에서나 있을 법한 일을 진두지휘한 현실은 씁쓸하기만 합니다. 법률방송 김정래입니다. 네, 여성에게 메갈리아나 워마드 같은 표현을 쓰면 모욕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오늘 다시 나왔습니다. 김수현 변호사의 이슈 속 법과 생활입니다. 김 변호사님, 사건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네, 한 인터넷 보수매체 기자가 카카오톡 단체 대방에서 피해자 여성에게 잘 봐줘야 보스라치, 좀 심하면 메갈리아, 좀 더 나가면 워마드에 속한다는 게 내 생각이다 등의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네. 법원은 이 기사에 대해서 이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유죄로 판결했고 벌금형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메갈리아나 워마드는 극단적 여성 우월주의, 남성 혐오 사이트로 알려져 있는데 보스라치? 이건 또 뭔가요? 네, 이 표현은 저도 처음 들어봤는데요. 네. 여성의 신체적인 부위와 벼슬아치를 합한 단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여성을 비하하는 발언으로 사용된다고 합니다. 해당 기자라는 사람이 쓴 워딩을 보면은 보슬라치보다는 메갈리아, 또 그것보다는 워마드가 더 모욕적이라고 보는 것 같은데, 워마드 최근에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잖아요. 이거 어떤 내용들인가요? 네, 성체를 훼손하는 사진을 올린 지 얼마 지나지 네. 않아서 얼마 전에는 낙태를 인증하는 글이라면서 태아를 훼손한 사진을 함께 포함한 게시물을 올려서 큰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네. 법원은 이렇게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이런 네.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따라서 헌법상 표현의 자유로도 보호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네. 인터넷 댓글 같은 데 보면 흔히 보이는데 또 다른 혐오 사이트 있잖아요. 한남충, 일배충 이런 것도 그러면은 모욕죄가 성립하나요? 흔히 무슨 충이라는 네. 거는 이 충이 벌레를 뜻하는 좀 부정적인 의미가 결합된 단어이기 때문에 무슨 충이다 이런 표현은 모욕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뭐 표현 자체가 상대방에 대한 모욕죄가 성립하는 이런 혐오 사이트, 이거 뭐 폐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정보통신망법에 의하면 음란물이라든지 사행성 정보가 담긴 게시물은 방통위에서 그 접근을 금지하는 명령을 네. 내릴 수가 있는데요. 법에는 이렇게 게시물 하나하나의 불법성을 따져서 그 게시물의 접근을 금지하는 형태로 규정되고 있지만 법원은 이렇게 불법 정보를 함께 모아놓은 집합체인 이 웹사이트 자체에 대해서도 폐쇄하는 명령이 가능하다고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태아 훼손 사진 뭐 이런 거 올려놓고 뭐가 이렇게 재밌다고 하는지, 왜들 그러고 사는지 진짜 모르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몸담고 있는 법원을 향해 쓴소리를 마다않는 김동진 부장판사가 재헌절인 어제 저녁 9시 56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판사들이 개인적으로 올린 글에 대해 미주알 고주알 말하진 않으려 하지만 김동진 부장판사의 어제 글은 여러모로 생각할 거리가 있어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앵커 브리핑은 법원의 지록 위마 얘기입니다. 얘기는 지난 2014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14년 9월 11일 서울중앙지법 제21 형사부 이범균 부장판사는 불법 정치관여 및 대선 개입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공직선거법 위반은 무죄로 판결합니다. 댓글 조작 등으로 정치에 관여는 했지만 대선엔 개입하지 않았다는 판결. 김동진 부장판사는 판결 이튿날 법원 내부통신망 코트넷에 해당 판결을 궤변이라고 질타하며 법치주의는 죽었다는 제목의 통렬한 글을 올립니다. 이 판결은 정의를 위한 판결일까? 그렇지 않으면 재판장이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 심사를 목전에 앞두고 입신영달에 중점을 둔 사심 가득한 판결일까? 나는 후자라고 생각한다. 내가 이 글을 쓰게 된 근본적인 이유도 여기에 있다.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김동진 부장판사는 말을 가리켜 사슴이라 한 지록 위마 고사와 신뢰 없이는 존립할 수 없다는 무신 분립을 얘기합니다.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는 김동진 부장판사의 결기를 양승태 대법원장의 사법부는 결코 좌시하지 않습니다. 징계위원회를 열어 법관 품위 손상 등을 이유로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내립니다. 재판거래 의혹 문건으로 들여다본 김동진 부장판사 징계 막전 막후는 이렇습니다. 2014년 9월 22일 김영한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은 비위 법관의 직무 배제 방안 강구 필요 김동진 부장이라는 김기춘 당시 비서실장의 지시를 메모합니다. 메모 작성 나흘 뒤 김 부장판사 소속 법원이었던 수원지법은 김 부장판사에 대한 징계를 청구합니다. 징계 결정이 나오기 한 달도 더 전인 2014년 11월 7일 법원 행정처는 김동진 부장판사 징계 결정 후 대응 방안 문건을 작성합니다. 해당 문건엔 징계로 인한 이상 행동을 막기 위해 지원장, 동기 부장들의 관심과 지원 필요, 지나친 위로로 오히려 반감을 사지 않도록 주의 같은 깨알 지시들이 들어 있습니다. 징계 후에 김동진 부장판사는 실제 동기 판사들과 법원장의 위로 방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어제 김동진 부장판사가 페이스북에 남긴 글은 이 재판거래 파문 법원판 막장 드라마 징계거래 의혹에 대한 검찰 참고인 조사를 받은 소회와 단상을 남긴 겁니다. 내가 그동안 잊고 지냈던 기억을 하나하나 되새기면서 나의 마음은 점점 착잡해져 갔다. 내가 왜 아직껏 법관이란 직업을 유지하면서 이곳에서 구차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 이유도 잘 모르겠다. 라고 김동진 부장판사는 적고 있습니다. 안철상 법원 행정처장이 오늘 오전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 업무 보고에서 재판 거래를 인정할 만한 자료와 사정, 정황을 발견하지 못했다. 해당 문건은 그저 사람들의 호감을 받기 위해 만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무슨 호감을 왜 얻으려 했는지는 묻지 않겠습니다. 다만 재판거래, 사법행정권 남용 검찰 수사가 한창인데 향후 검찰 기소로 법원에서 재판을 해야 하는데
사법부 넘버 2 법원 행정처장이 재판 거래는 없었다고 선을 그은 건 정말 부적절한 발언 아닌가 합니다. 부끄러움을 느끼고 반성해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큰 소리치며 활개치는 세상에서 나는 아직도 살아가고 있다. 제 말이 아니라 김동진 부장판사의 말입니다. 오늘 앵커 브리핑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4천억 원대 탈세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구속된 지 161일 만에 오늘 보석으로 석방됐습니다. 이 회장 측은 16일 열린 신문기일에서 수감 생활로 건강이 크게 나빠졌다며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해왔습니다. 법무부가 오늘 민간 기업 등의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생활적폐로 규정하고 사업장 내 신고제도 마련과 사용자 조사 의무 부과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 산업재해 보상을 강화하는 한편 직장 괴롭힘 금지 의무는 근로기준법으로 법령화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법제연구원은 국회 도서관과 공동으로 오는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인공지능 시대의 법적 쟁점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인공지능과 불법행위 책임, 인공지능 기반 행정의 법적 문제, 인공지능의 해외 입법 동향과 시사점 등이 논의됩니다. 서울지방변호사협회가 오늘 지난 4월 2일부터 6월 30일까지 약 3개월간 서울 시내 5개 경찰서에서 자기변호 노트 제도를 시범 실시한 결과 작성자 중 67%가 혐의 사실과 조사 내용을 확인하고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다는 의견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7월 18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